공무원 수험생들의 집결지라 불리는 노량진. 이른 새벽 길을 나선 주한 씨는 공무원 시험을 위해 9개월 전 노량진으로 왔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걷고 있지만 앞을 보는 대신 단어장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가 새벽 어둠을 헤치고 도착한 곳은 독서실. 숨소리도 조심하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공부 말고 다른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비좁은 공간입니다. 주한 씨는 하루 온종일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제가 원래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온 이후로 대화가 끊겼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한 달 가까이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외부에 자극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일단은 한 달 가까이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해본 적도 있어요? 한 달 가까이? 네, 한 달은 뭐 기본이에요 원래. 새벽 아침부터 밤이 지기 전까지 어떤 다짐과 목표를 가진 이들이 쏟아지는 도시 속의 삶. 이곳은 노량진. 간곡한 믿음 열망이 녹아있는 청사진. 헐어빠진 옷차림과 책 보따리. 저만치도 망치는 종착지 쫓다 쥐가 나는 종아리. 하늘의 별 따기지만 뛰어야지. 이 조바심의 골짜기에 필요한 건 돌다리. 계속 날 빗나가네 정답이. 시험지에 소나기 소원하지 동그라미. 우린 송사리 햇병아리 못나니. 그렇지만 새로 다시 필 거야 포장지. 높은 빌딩이 눈앞에 보이지만 실은 멀리 있듯 주한 씨의 꿈도 그렇습니다. 금세 이룰 것 같지만 꾸면 꿀수록 아득해집니다. 여기가 되게 노량진이 이중적인 곳인 것 같아요. 네, 꿈을 꾸기 위한 되게 무대이면서도 또 어떨 때는 진짜 되게 무섭고 암울하고. 네, 그러니까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하면서도 또 꺾어버리고 완전 늪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되게 한 번 발 들이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점심시간. 혈기왕성한 청년이지만 점심 식사를 넉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부족해서죠. 그래서 싼 값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되게 컵밥거리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는 이제 다른 데도 가끔씩 가고. 네. 메뉴를 바꾸시고? 네, 메뉴를 조금씩 바꾸는데 거의 비슷해요. 네. 매일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죠. 허기를 채우기 위해 3,500원짜리 컵밥을 길거리 벤치에 앉아 먹는데 그것조차 편치 않습니다. 영어 단어를 짬짬이 외워야 해서입니다. 밥 먹는 것도 몰입하는 자연스럽게 빨리 먹고 있어요. 끓여야 되죠? 네. 빨리 먹고 빨리 해야지. 네. 빨리 오늘 끝내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부부는?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간은 어떻게든 채운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했어요. 어떻게든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24시간 중 자그마치 16시간을 꼬박 공부로 채워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주한 씨가 또 책상에 앉습니다. 그런데 책상 한쪽에 약이 눈에 띕니다. 잠잘 때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 막 한동안 계속 수면 보조제를 이거예요. 이거 가끔씩 이거 먹고. 이게 수면제 같은 건가요? 수면제는 처방을 못 하고. 네. 잠을 자는데 좀 도움 주는. 네, 수면 보조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한 씨는 언제쯤 푹 잘 수 있을까요?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빠른 기간 안에 빨리 할 수 있는 게 저의 최선인 것 같아서 그 1년 그냥 버리려고요. 저한테. 아, 1년을 버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제가 뭐 저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그 1년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생필품은 물론 간단한 음식을 살 수 있는 편의점. 청년들이 주 고객인데 바로 간편식 때문입니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손쉽게 한 끼 식사를 구입한 예랑 씨.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식사 준비 끝. 고시원생들이 함께 쓰는 공용 부엌이라 친구가 있을 법도 한데 예랑 씨도 혼자 식사를 합니다. 혼자 드시는 여자분들이랑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냥 그때만 잠깐이고 친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될까 봐 그냥 계속 여기 와서 맨날 수다 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조금 밀어냈다. 전주가 고향인 예랑 씨는 영양교사의 부푼 꿈을 안고 노량진에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친구들이 있으니 외로움이 덜할 줄 알았죠. 저는 특히 지방이라서 같이 공부할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면접 준비하면서 일부러 노량진까지 올라온 거고,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혼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이곳 고시원은 각종 가전제품을 공용으로 이용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세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요. 개인 시설을 갖춘 방보다 저렴하죠. 노량진은 방값이 좀 지방보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방에 있는 각종 시설을 절제하고 이런 비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임용고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랑 씨가 시험에 떨어져 집으로 가기 위해 짐을 쌉니다. 가방을 풀었을 때와 가방을 쌀 때 마음이 천양지차입니다. 일단 실패자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슬프고요. 한 번은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열심히 노력하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실패자다? 이런, 제가 좀 더 부족하다? 이런. 착잡함에 특히 한참을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와서 쓴 영수증, 아빠 돈. 그거 다 모아놓으셨나요? 네, 제 돈이 아니니까 쓸 때마다 영수증 찍어서 아빠한테 뭐 때문에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아놨어요. 혹시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돈을 쓰면 좀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거 보면 좀 더 아껴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 모아놨었는데 노량진에선 하지 않던 화장도 오늘 유난히 곱게 합니다. 집에 갈 때는 항상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가려고 노력해요. 부모님이 보실 때 잘 지내고 있구나. 혼자 위에서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얼굴이 안색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부모님의 희생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수험 생활. 그래서 더욱 자책합니다. 제 욕구를 억제하고 공부에만 매진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거 그게 정말 너무 죄송하고 얼른 합격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네.
어깨와 그 손에 잡은 짐보다 수억 배 무겁게 눌러대는 한숨 잔뜩 높았던 만큼 떨어짐이 아픈 이곳은 노량진 떠나가네 또 하나의 넉마가된 몸과 마음 괴로 낙방에 좌절과 함께 고단하게 열차 안에 올라타네 머리는 절망과 후회 복잡한 생각으로 포화 상태 바늘 구멍만큼 비좁다는 공무원 시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경쟁률은 35대 1을 넘겼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 연습하려고요. 좀 늦어가지고. 조은실 씨는 가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 참 좋은 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한 지는 이제 3년 꽉 채워가고 있어요. 목표가 있다면 이제 곧 2년 뒤에, 아니 2년 안에 유희열 스케치북 나가는 거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은실 씨는 한 방송사의 녹화장 앞에서 거리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서 방송 출연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오늘이 그 주제가 20살이더라고요. 오늘 그 유희열 스케치북 주제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냥 어쨌든 청춘이고 또 꿈에 대한 고민도 많을 친구들일 것 같아서 왠지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싱글 앨범 2장을 낸 어엿한 가수지만 아직은 자신이 설 무대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리 공연을 해오고 있지만 방송국 안에서는 처음, 오늘은 유독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거든요. 되게 막 용기가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굳이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굳이 그 무대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게 좀 뭔가 그래서 해보고 생각해 보려고요. 해보고 나서 잘했는지 굳이 한 일이었는지 오늘 끝나고 소감을 말을 할게요. 저도 궁금해요. 방송국을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씩씩합니다. 이런 거 들고 타면 버스에서도 되게 민폐여가지고. 늘 그렇듯 이동부터가 만만치 않죠. 근데 이거 전체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당겨주셔야 되는데. 누구는 고생을 사서 한다지만 은실 씨에게는 간절한 꿈입니다. 이거 먹는 거 되게 불쌍하게 나갈 것 같아. 먹는 모습 막. 작년에 버스킹을 거의 안 했어요. 일부러. 버스킹만 하게 될까 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멈춰 있을까 봐.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나의 열정을 모아놨다가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올해에도.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동안 모아놓은 열정을 모두 내보일 시간입니다. KBS 홀. 은실 씨는 공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녹화 시간이 다가오고 입장할 관객들이 줄을 섭니다. 이쯤에서 공연하면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버스킹 여기서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버스킹 안 돼요? KBS 허락을 받고 하셔야 돼요. 열린 음악회도 있고 막 유열 스케치 녹화 방송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막 이런 거 노래하고 그러면은 촬영에 또 지장이 있고 막 이래갖고 좀 그런 게 잘 안 돼요. 원래 저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편인데 이 현실이 안 보인다라는 그 희망이 없다라는 순간이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좌절과 실패를 겪는 걸 피해가고 싶지만 이건 헛된 바람이야. 공연장 앞 내 발걸음은 멈춰 덥서 물었던 꿈의 조각을 맞춰가는 건데 다쳐버린 내 맘을 얼어만져 나의 간절함을 거울에 비춰보면 비참하지 않아. 난 날 잘 알지 나 꿈과 함께 눈을 감아 꿈속은 너무 밝아. 진짜 노래하고 싶네. 뭔가 하나도 못 보여주고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네요. 여기까지 온 건 도전이었는데 그 다음 이상의 도전을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벽을 느꼈다 해야 되나?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이 없구나. 더 준비해야 하는구나. 나는 준비가 부족했구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포기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은실 씨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버스킹 장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유희열 스케치북 나가는 게 꿈이어가지고. 근데 못하게 돼서 관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한테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드려도 될까요? 네. 관객 섭외 성공. 청춘은 기어코 자신의 무대를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저 아니야 안 와도 돼. 잊지 않을게요. 네. 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내가 향하는 곳 단 하나 그곳을 향해 멈추지 않고 간다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절대 포기하지 마. 뚜루루라람다 너무 훈훈하네요. 관객 수는 적지만 호응은 최고죠.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왠지 이 젊은 날을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때 내가 뭐가 무섭다고 그 도전 한번 못했을까라면서 그래서 이 길에 뛰어들어서 어느덧 3년, 4년이 흘렀어요. 네, 성공할 날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번씩 다 느껴본 거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공감이 되잖아요. 한 번쯤 꿈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막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짠한 느낌이 있었어요. 보면서. 식었는데 많이 식었지만 많이 따뜻해요. 진짜 온기가 남아있나 봐요.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좌절이 올 거고 근데 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일어날 거고 그만큼 더 단련되고 더 성숙한 제어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난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저한테 음악은 취미로만 해. 뭐 막 이런 조언들을 해줬을 때 아니 됐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너나 없이 오늘이 불안하다는 청년들.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라도 하면 속이 좀 풀리지 않을까요? 고민을 터놓고 싶다는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청년들의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열 씨가 마음을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 상, 첫 번째 그림의 상이 구현이 되려면 지금의 나로부터 솔직히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몇 년이 걸리기까지의 가장 큰 배리어, 장벽.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미래상을 가지고 있는데 10년이 걸릴 것 같다. 사실은 좀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10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식의 이 세 장을 한번 써보고
바쁜 청춘의 한숨 소름 자꾸 서툰 내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뿐 그저 끝에 웃고픈데 현실은 쓰고 쓰네 그래도 거듭 몇 줄의 희망을 쓰고 쓰네 인생은 순간의 반복 연속 참고 견뎌 하얗게 완전 연소해야만 해 숨막히던 숱한 시련 힘껏 부닥치면 결국 우리네 꿈 다 실현 뼈아픈 현재와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게 된 청년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나는 지금 당장은 진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알바비로 내 생활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앨범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돈은 턱없이 부족해서 앨범을 못 내고 있거든요. 내가 음악이란 것을 돈을 벌기 위해 한 건 아닌데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돼버렸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되게 두려워요. 내가 어떤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직에서 그나마라도 쓰여졌던 건데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난 쓰지 않겠지? 면접 보러 갔는데 22살 때는 알바할 수 있지라 생각하는데 27살 알바 면접 보러 갔을 때 무슨 일 해요? 라고 했는데 저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노는데요? 누워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한심하다. 그럼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어요? 이런 시선 같은 것. 전 하루라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논 거예요, 저는. 합격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저는 남은 게 없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목표에 내가 그 시험지라는 그 답안에는 내가 못 미쳤을지 모르지만 나의 태도와 나의 성실성은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20대, 30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사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력이 있고 목표가 있어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사실은 참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하는 오늘. 아무도 내일을 기다려주지도 않는다는 청년들. 꽃길은 꿈이고 현실은 자갈밭길입니다. 본인이 지금 제일 많이 크게 느끼고 있는 불안은 뭘까? 제일 크게 느끼고 있는 불안.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저는 너는 젊으니까 할 수 있어. 너는 젊으니까 그런 것쯤은 네가 감수해내는 어떤 어드벤처 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너가 해야 하는 모험. 그 모험 속을 실제로 겪고 있는 가연이의 지금의 솔직한 심정은? 사실 되게 무기력해요. 엄청 무기력하고 저는 막 뭘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거의 든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이른 나이에 그거를 저희가 대학을 결정하고 또 전공을 결정하고 앞으로 내 미래를 이렇게 빨리 결정한다는 게 좀 많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대학교 와서 이제 알았는데 뭘 하겠어요. 진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돈이 없다? 왜냐면 나만의 기준이 아니고 돈은 사회적 기준으로 주니까. 약간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한 개나 걸 정도로 해서 한 반은 좀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살고 반은 또 내 개인적 기준에 따라 살고.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해가지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일을 하면 미래가 변하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년도 내후년도 같을까 봐 불안해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바뀌어서 변화무쌍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사실 어느 쪽도 항상 불안한 것 같아.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한 기숙학원. 외따로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공무원 수험생들이 모인 이곳은 휴대폰, 이성교제, 게임, 유흥을 금지하고 있죠. 외부와 단절된 생활입니다. 수업하는 강의실 그리고 숙소까지 해서 전 학생들이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전 공간을 저희가 CCTV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관리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통제 개념도 같이 들어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기숙학원 모두 한 곳에 자신의 가동 그리고 밤기 탐독을 반복 44철 가시방석 정신과 시간의 방속 펜을 쥐고 문제풀이를 되풀이 그게 우리 공시생들이 사는 테두리 우물방 냇물이 그리운 개구리 상식의 상실 차가운 시선의 감시 잠시도 갖지 못한 심신의 안식
한 번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그때는 좀 집중 안 되고 여기서 5개월 있다가 퇴소했었는데 집중 안 되고 해서 나갔었는데 밖에 나가서 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기 통제 좀 안 되고 일단은 같은 경쟁자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뭔가 위축감도 들고 나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기숙학원은 단체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은 물론 식사 시간도 남녀의 자리가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시험만이 존재하는 청춘입니다. 공부하다가 문득문득 서러워서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지금 한참 즐거울 나이에 어쩌면 20대가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될 나이에 어쩌면 여기는 또 갇혀진 공간인데 왜 여기 갇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 때문에 그렇나?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인 이 학원에 30 중반을 바라보는 늦가기 수험생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 남한진 씨. 3개월 전 경찰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숙학원에 들어왔는데 돌고 돌아 선택한 길입니다. 금융 쪽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지식이 쌓여서 계약직으로 들어갔었고요. 정규직 전환이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계약직들이 전부 다 이제 퇴사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겠고 하니까 대부업체 추심까지 이제 마지막에는 갔었죠. 처자식과의 생이별도 감수하며 기숙학원에까지 온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와이프가 어느 날 뭘 갖고 왔는데 제 첫째 아들 유치원에서 뭐 부모님들 뭐 하는지 뭐 가정에 대한 조사를 해오라고 했다. 딱 갖고 왔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대부업체 직원, 추심업 못 쓰겠더라고요. 얘가 유치원 가도 이런 걸 할 거고 초등학교를 가도 이걸 할 텐데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늦었지만 왔고요.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간. 가족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보세요? 나야. 별일 없지? 아연아, 아빠. 아빠가 최고야? 뽀뽀. 나도 사랑해. 휴대전화는 금기사항이라 가족과의 전화도 공중전화로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루 한 번 애틋한 아빠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 이제 운동 가야 돼. 내일 연락할게, 내일. 알았어. 언제나 통화는 짧게만 느껴지죠. 기다려지는 시간 이런 시간이네요. 그렇죠. 가족들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아내분이 고생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집 정리를 한 거고 본가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제가 나와버리니까 와이프도 힘드니까. 밤 11시가 되면 기숙사에 불이 켜집니다. 고단함의 연속이지만 가족이 있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혼나는데? 이 붓기가 지금 안 빠져가지고. 자제분 두 분하고. 네. 그 사진 자주 보세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보죠. 규율이 엄격하다 보니 점호도 받는데요. 군대를 방불케 합니다. 취침자는 반드시 창문 닫고 취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침에는 단체로 입고 바깥에 옷 따뜻하게 입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4시 30분은 취침 소등 시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의 마지막 도전의 길은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전인 거죠.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삶도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제가 돌아갈 때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집이든 어디든 제가 여기서 합격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디를 돌아가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고 저에게 남는 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정작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공무원 시험만큼이나 비좁은 관문 취업. 실업 인구 2명 중 1명이 청년일 정도로 청년의 취업 문제는 심각합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저녁 식사 때가 한참 지나서야 겨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 유성민 씨. 그는 현재 취업 준비생입니다. 현재는 졸업 유예 중이라서 이번 학기에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은 알바하고 이제 스터디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할 때 기업 쪽에서도 졸업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면 졸업을 했다 하면은 그 사이에 좀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그 공백 기간도 뭘 했는지를 공격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학생 신분 유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며칠 뒤 있을 면접에 대비하는 공부 모임을 하는 날. 네, 그럼 저희 뭐 시작할까요? 네. 20분 할까요? 20분? 네. 네. 그럼 20분 하고 네, 준비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글을 읽고 기획안을 짜서 발표하는 면접.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으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되게. 제가 먼저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고영업 직무 지원자 유성민입니다. 저는 현황, 기획, 구체화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 이렇게 4가지 분류를 해서 한번 오늘의 기획안을 짜봤습니다. 구성을 좀 넓혀가는 그런 프로그램. 취업의 문턱이 높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의 준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기업별로 이제 서류 발표하는 날이 되면 그 카페에 글이 거의 수십 개씩 올라와서 이 기업 붙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 몇 시에 모이자라는 식으로 이제 글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자기 지역이랑 시간대 맞는 걸 찾아서 연락을 하게 되니까 되게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여긴 한국 이 땅 젊음의 값은 일과 영분 그건 아마 엄마 친구와 된님과 병풍 말뿐이야 평등 짜증이 받쳐내 그저 참을 인자 석줄로 한 풀이만 거듭하는 나는 미완성품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숨이 나올 뿐 아프니까 청춘 너인 이게 성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정상적이면. 많은 걸 너무 기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예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저희 세대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진짜 스펙도 훨씬 많고 할 줄 아는 거 더 많은데 너무 기업이나 정부에서 너무 저희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며칠 후 성민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기업의 면접장 앞. 양복 차림의 청년들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는데요. 꿈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시험을 보러 가거나 면접을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들 이렇게 보러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면접이 5배수라고 하면은 같은 토론 면접을 하더라도 진짜 이 중에서 결국 한 명만 붙는 건데 사실 되게 아득하죠. 서너 시간이 흘렀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 또 후련한 반, 불안 반. 드디어 면접이 끝났습니다. 잘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간 멍하고 그냥 후련하죠. 일단 그래도 뭐 끝났으니까. 근데 또 다음 면접은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중압감은 좀 있어요. 끝이 났지만 끝이 아닌 취업의 굴레. 언제쯤 진짜 끝이 날까요? 청년들을 만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년들의 삶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민 씨가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그 특정 기업 합격 대기 단톡방이라는 게 있는데 PC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계속 사람들 얘기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발표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처음에는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게 왜냐면은 그냥 이게
문자로 달아오고 그냥 거기 합격이라고 오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취소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죠. 꿈만 같은 첫 출근길. 와, 사원증이네요. 드디어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가장 큰 다짐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예랑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임용고시에 떨어진 뒤로 힘든 시간을 보낸 예랑 씨. 하지만 재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번 시작한 공부기 때문에 적어도 2년까지는 쭉 공부를 하고 싶은데 1년 만에 이제 공부를 중단하게 된다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현재와 미래가 아슬아슬 줄다리기 중입니다. 남들이 다 비난하는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힘내시라고. 더 해드릴 말이 없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그런데 왜 우셨어요? 왜 울었냐고.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용달차가 청춘 택배라는 자판기를 싣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한 번화가. 한 대학교 심리학과 졸업생들이 청춘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게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항상 고통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고민 같은 거를 좀 체크하고, 그리고 그런 걸 조금이나마 좀 위로나 아니면 좀 재미가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자판기 속 상자를 고르는 건데 상자에는 청춘의 고민이 각각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 카드에는 예쁜 그림과 함께 용기를 주는 글귀가 있죠. 왜 공부하는 노잼 왜 붙여주셨어요? 이게 해도 끝이 없어서 공부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지 아니면 잘하는 걸 해야 될지 그런 거에도 마찰이 많으니까 그냥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뽑기처럼 빠졌으면 해 모진 고민 그 대신에 가졌으면 해 용기 성취 청춘의 날씨는 비 기다리는 희소식 아직은 리 찾아 헤매던 파랑새 잡아채려 해도 잘 안 돼 손가락 새로 빠져나가네 가람비에 차갑게 젖은 옷이 갑갑해 청년의 삶 첩첩의 살 어떻게 나이가 버텨내나 행복을 원해 이 겨울 보내고 나면 봄은 오겠지 그 소원에 전해 행복을 원해 행복을 원해 이 시대 청년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청춘 그대에게 구합니다. 우리보다 일찍부터 심각한 청년 문제를 앓고 있는 일본을 찾았습니다. 아키하바라역 앞에 한 청년이 서 있는데요. 학생도 직장인도 아니면서 직업을 구하는 일도 하지 않는 일명 니트족입니다. これ自体は、僕が考えて、僕たちやっぱり時間がたくさんあって、人の遊びに付き合ったりとか、自由に時間が使えることが有利だなと思ったんで、そこの地下のところに 대학을 졸업하고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아예 취업을 포기했던 나카 씨. 마땅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 얼마 전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他にもなんかいい場所あったら撮りましょうじゃあ。ぜひぜひ。一番多いのは今回と同じようになんか街に出かけたりだとか、あとは食事したりお酒飲むのに付き合ったりだとか。あとは珍しいものでは旅行に同行して、北海道旅行に同行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 이렇게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만 엔,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입니다. 독립해서 살고 있는 그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確かにもうちょっとお金を稼ぎたいっていう気持ち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今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この少ない限られた環境で少ない稼ぎだけ生み出すってことなんですけど。 오늘의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なかなかこの年になると一緒に出かけてくれる友達もいないもので、そんな中年も近くてすごく優しそうなニートさんに一緒に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てもらって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ほんの1年とか、2年もしないうちにその仕事を辞めて別の仕事に移るだとか、あとは正社員を辞めてバイトになるとか、そういう人が多かったので、日本のそういう労働環境の悪い中で働いていく自信が自分にはなかったので。 우리나라에도 고단한 청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가훈 씨는 청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목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쪽 가서 이야기를. 네. 그는 자신의 고민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의 한계를 느꼈어요. 이제 한 달 수입이 38만 원이었는데 집값으로 30만 원을 내고 나면 8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다른 사람도 힘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학생들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SNS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한 청년. 과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학교 이제 졸업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거의 뭐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끝내는 음악학과 자체는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끝내는 이 친구들이 그 음악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전혀 없거든요. 청년들에게는 너네 나이 때는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상 사회의 실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암묵적인 폭행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 구조 자체가 자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을 따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구도를 만들어 놓고 끝낸 너희는 열정을 강조하면서 암묵적인 저는 언어적 폭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열정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며칠 후 가훈 씨가 서울에 왔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반을 달려 60번째 청년을 만나러 왔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러 왔고요. 대한민국 청년 누구든지 고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전국 어디든지 가고 있고요. 차비도 상담료조차도 받지 않고 고민을 들어주고 있는 가훈 씨.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용기를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고속버스 3시간 반, 지하철 1시간, 4시간이나 걸려온 길, 기다림은 이어집니다. 10분 정도 늦는다고 하네요. 기다려야죠, 뭐. 왔는데. 늘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가훈 씨. 모르는 사람을 이제 만난다는 자체도 저도 아무리 얼굴 험하게 생기고 남자긴 하지만 저도 떨리는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든 좀 긴장도 되고 저도 겁도 나고. 혹시 안녕하세요. 상담을 신청한 청년이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셨네요. 아니요, 택시 타고 저기서 내려서 이렇게 건너왔어요. 아, 네. 택시 타고 가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하시게요. 네, 이동하시죠. 저는 제가 30이 됐을 때 지금 딱 지연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생활고.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최소한 사는 게 안 되니까.
내가 일 끝나고 학원 가고 이랬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음료수 하나로 막 갈 때까지 버티고 이랬었거든요. 저녁 나가서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들어줄게. 걱정이 늘었을 때, 사는 게 두려울 때, 현실이 쓰고 쓸 때, 안 풀렸을 때, 아프고 불쾌한 일 묻어둔 채 나 몰래 울었을 때, 눈코 뜰 새 없이 치고 문턱들에 발이 묶였을 때, 그런 문제 다 들어줄게. 꺼려져도 조금 어려워도 털어놓고 털어버려. 목표는 1000명의 청년, 그 정면에서 아픈 면면을 돌보는 것, 그들이 갇힌 그 벽들 같이 무너뜨려 제 가치를 더 크게 쌓길, 그것뿐. 해결을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괜찮다, 잘할 수 있다,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위로가 청년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저의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그 순간 자기 편인 것 같아요. 그 고민 안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전혀 처음 보는 정가원이라는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항상 그 청년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데서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 편이 있구나, 그래 난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끝내고 돌아와 그날 상담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 달 전에 만났던 27살의 한 여성분인데요. 카페에서 만나서 앉자마자 했던 말이 저 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살을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배고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글을 쓰는 게 목표였고 부모님에게 이걸 하겠다고 과감하게 독립을 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고, 저 만났을 때가 이미 삼각김밥으로만 일주일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SNS에 청년을 위로하는 글을 쓰는 가온 씨. 직접 들은 청년들의 절실한 고민과 그들에게 전하는 위로를 책으로 낼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조금은 짐을 덜었으면 하거든요. 그 짐을 덜기 위해서도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저는 청년들이 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뻔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살려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포기보다는 좀 도전을 하고,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도 또 경쟁 사회이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청년들의 고민을 더는 방법 1순위는 취업인데요. 오래전부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일본. 한 취업 카페에서 만난 이들에게 그 심각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0社以上は回ってきたかなっていうところなので、その働き方をそれぞれ比べてきて、今自分がどんなところに合ってるし、どんなところが合って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がだんだん分かってきたっていう感じですね。実は書類出したの多分全部30社ぐらいでもやっぱり面接とか最初全然なかなか通らなくて、本当に最初の方は書類すら通らなくて面接にすら進めないという状況でなかなか苦しかったですね。 취업에 실패한 뒤 은둔 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죠. 今2年間就活していて、本当に自分がどういう職種だったり仕事内容に合うの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2年間も続けているとどんどん分からなくなってきて、結構自分でそれを今後ずっと働く仕事内容をこの今の瞬間で決めるのってすごい難しいなって思ってます。 문제가 있으면 그 해법도 있겠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찾아 요코하마로 향했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이곳엔 특별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料理とかには興味を持っていたんですか？うまくなりたいなとは思ってましたけども、そうですねそんなにやりたいとは思ってなかったですね。 이곳에 오기 전 미타 씨는 요리는 물론 다른 어떤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続く自信がなかったので、家の中にいると誰にも接しなくていいというか、怒られることもないし、そういう恐怖から逃げられたので、いつの間にかずっと家にいるのが当たり前で。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마쳤지만 4년간 그가 일한 시간은 고작 3개월. 사회와 벽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高校卒業して10年間何もしなかったので、30歳までに母親に仕事を見つけないと家を追い出すぞと言われまして、働く自信がなかったので、まずはと思いましてこの支援をしてくれる団体を探しまして、インターネットでK2が見つかったので、そのままK2にご厄介になっています。 미타 씨가 달라진 건 7년 전. 청년을 지원하는 이 사회적 기업을 만나고부터입니다. 기업은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하며 청년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それが本当にこの子の持っている遺伝子的な要素なのか、それともそういう環境の問題なのかということがちゃんと見極められて、そのことを自覚すると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なんです。そのことを自分自身が理解した上で、その自分の状況に合ったその社会の出方を覚えていくということがとても大事なんですよね。 밤이 되면 미타 씨는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으로 퇴근합니다. このシェアハウスには何人ぐらいいらっしゃいますか？13、14、15、16、17人ですね。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청년 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공동생활입니다.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이 모여 가족을 이루는 거죠. 自殺未遂とかもしてたので、もしかしたら死んでたかもしれないと私は思ってます。もしくはそうですね。何にもしないで家にいるか、本当に病院にずっと入院したままの生活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でやっぱり今まで失敗体験みたいなものが結構多かったんですけど、一つ一ついろいろ挑戦とかいろんなことを就労とか仕事でやらせてもらって、で一つやるたびにいろいろ自分はこんなこともできるんだみたいな形で、少しずつ自分の中で自信みたいなのが。 사회생활이 힘겨웠던 이들. 함께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家でのルール的なものがあるんですか？するよりは不機嫌でもいいよってこれがこのそうですね、みんなに合わせる必要ないよって、自分の生きたいように生きてくださいって。いろんな人いますから。 기분 나쁨 보증. 이 규칙은 사회 잣대 때문에 실패자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청년 자립의 원동력이죠. 어두웠던 지난 과거 이제는 지나가고 희망찬 오늘을 위해서 다짐한다고 좌절도 상처도 다 나눠가죠. 그 과정 속 하나로 만나서 이젠 가족 함께 넘지 매고비 세상 회초리 막아줄래 동진의 둥지 외톨이였던 건 이제 옛스토리 내 맘에 창에 해돋이 빼꼼히 샘솟지 새로운 희망 향해 돌리는 뱃머리 행복이 행선지 잘 오르죠 파도를 건너 저 산 모두 넘어 묵은 상처는 거둬 その日あったことを話して、で仲間に失敗したことだったりとか、うまくいったことだったとかを話して、でみんなに慰めてもらったり褒めてもらったりとかすることが大きいですね。
みんな同じ経験してきてますので。あいこでしょ。あいこでしょ。お、いや、あいこでしょ。저녁 식사 후 설거지 당번은 가위바위보로 정합니다.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넘치는 편안한 밤입니다. ただお家を作るだけじゃなくって、そこには仲間がいるし、そこには相談できる相手がいるし、そこには自分が仕事を必要とされている仕事が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がとても大事なんで、住むところ、多様な住まい、働く場所、多様な働き方、多様な相談、恋愛の相談もできるし、就職の相談もできるしっていうような形でそこにはあるんだということが、そういうものをこれからも作っていきたい。 우리나라에도 청년 자립을 돕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스터디 카페는 처음 일해봤는데 뭔가 다른 데서 일해본 친구들은 여기가 엄청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막 전부 다 막 온통 다 꿈이 있어요. 이 카페는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합니다.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죠. 웹툰 작가 지망생 강명 씨는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남는 시간은 오직 꿈을 꾸는 데 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다단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냥 꿈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되게 의심을 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래도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청년의 꿈이 곧 직업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한 포부로 세워진 사회적 기업. 창의적인 직업을 창출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생존보다는 성장 쪽은 고민을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생존과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우리 선에서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거기에 필수로 필요했던 게 이제 일자리 그리고 이제 살 자리 그리고 이제 성장할 설 자리 이렇게 저희가 세 개를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봤고요. 길을 나선 강명 씨. 강명 씨는 요즘 꿈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느라 분주합니다. 어제 저랑 같이 하는 만화가 분들이랑 작업해드렸어요. 일선 웹툰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미대에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인 동시에 제일 잘하는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중에 나머지 중에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거고 대구에서 그렇게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더니 좀 다양하게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만인의 꿈은 더 그게 강했고 뭐 다 같이 만화 카페 갈까? 전 괜찮은데? 이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양경수 작가. 강명 씨에게 SNS 연재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연재를 어떻게 할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꿈만 같이 맞추면 될 것 같고 이제 강령 작가님 거를 볼까요?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긴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열등감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미대를 안 나왔다. 그러니까 또 조형의 원리도 잘 모르고 색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아 내가 좀 틀린 거 아닌가? 좀 감각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받을까 봐 많이 두려워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비난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그림들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풍도에 대한 키워드. 뭐 여기는 뭐뭐가 있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한 컷으로도 컨텐츠가 되니까 어쨌든 이게 그 컨텐츠로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니까.
소중한 조언도 얻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런 전개가 좀 필요했어. 저 남자 별로인데. 다행히 전반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한 컷 한 컷 정성을 다한 그림이 질책보다는 응원을 받는데요. 토만 아니면 그래. 꿈을 향한 의지가 더욱 커갑니다. 그림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니까 뭐 그림을 크게 막 엄청 잘 그려야 되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미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따지면 딱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을 자기가 안 배웠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담아내고 있잖아요. 예전에 영문학도에서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에서 조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실감은 나세요? 실감. 입금돼야 실감이 나죠. 공연 실감은 입금이지. 돈을 안 받아도 뭔가 돈을 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화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 실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확신 없는 시험 준비 어두운 시험문 이건 꿈에 그리던 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네. 내가 난데 왜 나답게 살지 못하나. 그래서 다시 그래가 나의 콘티 동기를 주는 동지 그들 덕에 놓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이제 포기 따윈 없이 전지 여기저기 보이고 싶어 이 솜씨 난 나를 표현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언제나 항상 꿈쫓던 사람들 보고 진정한 나를 찾아 이제 너가 다음 타자. 만약에 주변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취업 준비해야 돼. 너 취업 준비 안 해? 너 결혼은 안 해? 뭐 돈은 안 모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전혀 그런 친구들이 없으니까 꿈을 쫓는다는 건 자기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숙소도 분주하게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단출한 살림살이지만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죠. 지금 당장 막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다들 꿈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야, 나 라면 사올게. 라면 없어요? 하나밖에 없더라고. 꿈을 위해 살아가니 조금의 부족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밥은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빚좀 살고예요. 아 그러면 그냥 얹어놓은 거였어요? 온전한 상을 구하지 못해 다리에 상판만 올려 쓰고 있습니다. 저희 냄비 한번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얻은 거. 변변하지도 편하지도 않는 자리죠. 하지만 꿈을 찾는 과정이란 생각에 청춘은 그저 행복합니다. 아슬아슬 불안한 밥상에서 먹는 라면도 꿀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지금 현재의 것들은 포기하거나 이제 인내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 여기서는 뭔가를 희생하거나 뭔가를 참아야 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그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직업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봄이 천천히 와도 괜찮아. 그래도 봄은 꼭 오니까. 오늘은 수정 씨는 유아 관련 회사를 차리는 게 꿈입니다. 요즘 그 첫 단계로 구연동화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죠. 거울 아니 지금 제 삶은 집에 있었으면 수면 바지를 입고 TV를 보거나 그냥 방학을 그냥 즐기는 학생이었으면 여기 오니까 이제 진짜 뭔가를 자기의 꿈을 위해 뭔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시키지 않았어요. 2시에 자라고. 그렇지만 하니까 재밌으니까 저 스스로 열정이 생겨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정 씨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방송에 대해서 피드백도 들을 겸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유아 관련 쪽이니까 저보다 이제 유아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아시니까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나만의 꿈을 향한 지도 쫙 펴고 발디던 한날 믿어 다 이뤄내고만 싶어 낮이고 밤이고 달리고 막힌 벽에 다 힘껏 부닥칠 거야 까짓 거 다 비켜 아직도 너만 꿈꾸지 않는다면 깔린 멍석판 춤추지 않는다면 후회할지도 몰라 그들이 만든 장면 말고 다시 펼쳐봐 부푼 희망을 발견해 달려 계속 단련해 낯선 세상에 맞서네 잘 기억해 지금은 간볼 때가 아니야 어깨 펴 지금도 넌 완벽해 막상 출판사 문 앞에 서자 머뭇거립니다. 출판사는 고객들로부터 소정 씨의 구연 동화에 대한 의견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대상 연령 예매했다는 거. 그 부분 확실하게 잡아줘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게 너무 필요했거든요. 오히려 대사를 빠르게 돌린 게 안 좋았네요. 저는 그게 지루할 줄 알고 일부러 빨리 돌린 거예요. 아이들이 숨갑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흡할 시간을 좀 둬서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만든 것마다 저작권료로 저희가 계속 드리지 책처럼 우와. 나중에는 이북처럼 이북 뭐 인쇄 계약을 하든 뭐라든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명함 같은 건 없으세요? 네. 만드셔야 되겠네요. 네. 출판사 쪽은 아예 책을 전문적으로 만드시고 제작을 하시니까 저한테 좀 더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좋을지 전문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뼈와 살이 되고 있죠. 창의성 있게 그림책을 활동 출판사 미팅은 사회적 기업 친구들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좀 회의를 한번 해. 취업을 한 청년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학교 대표 장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30 퇴사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퇴사했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지금 입사한 지는 3년이 되었고 부장님이 너무 싫어서 퇴사를 할 용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간호사로 3년 차로 일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퇴사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퇴사를 했고요. 지금 제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현실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번 퇴사 포럼 저희가 정말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일명 퇴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환 대표. 그 역시 퇴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15분 동안 작성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퇴사학교를 창업했을 때 딱 첫 번째 타겟 고객이 저였어요. 좀 더 나한테 맞는 옷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찾으려고 무작정 퇴사를 했죠. 퇴사하고 나서는 뭐 거의 1년 넘게 방황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고민들, 답답한들을 좀 해결해 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기업 다닐 대기업 재미없고 내 뒤옆엔 참견쟁이여 매일이 경쟁이여 아따 이게 인생이여 전쟁이여 이제 내 힘으로 일어섰네 미로 속에 스스로 그린 지도 폈네 보잘것없어 보여도 난 것없어 증명할 거야 저 성공 도로로 달려왔어 원투 모두 너무 경주 요구하는 선두범주 하지만 때론 필요해 어부 같은 여유 한번 부디 자신만의 악보를 연주해 또다시 20대 내내 취업을 위해서 긴 입시 교육을 거치고 좁은 취업의 문을 어렵게 통과한 청년들. 그렇게 취업은 달성했지만 정작 자신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가장 큰 건 막막함이에요.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막막함. 과연 이대로 계속하는 게 정답일까? 내 옆에 있는
부장님, 상무님처럼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되는 것이 과연 내가 꿈꾸는 일일까? 그런 정말 온갖 종류의 막막함들과 불안감들을 가장 많이 갖고 오시고요. 지난해 박진호 씨는 이 회사에서 퇴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이게 마지막 제 퇴사하고 쓴 글인데 퇴사를 하고 이제 평일 오후 2시에 강남역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평일 오후에 강남역을 갈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남역에 평일 오후인데 내가 살던 곳은 살던 세상은 이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 시간에는 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내 우물 밖에 나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드디어 나왔고.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녔던 진호 씨. 하지만 늘 정체돼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전적으로 해보고 싶어 퇴사를 했죠. 그런데 퇴사 후 오히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행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2달이라는 기간 동안 혼자 배낭 메고 갔다 왔는데 여행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좀 답을 스스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러고 갔는데 역시나 갔다 오고 나서 크게 뭐 상황은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불안감도 좀 오고 근데 그랬는데 그 불안감은 좀 잠깐인 것 같고 이렇게 버티면은 기회는 또 오더라고. 이게 확실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호 씨에게 찾아온 기회는 푸드트럭. 친구와 함께 최근에 창업했습니다. 밑에 호수를 거기다 꼽아야 돼. 물통. 헹구는 것도 문제다. 퍼야 돼요. 아침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은 푸드트럭 창업을 앞두고 예행 연습 중입니다. 평소에 요리 좀 하셨었어요? 저요? 네. 저는 요리 거의 안 했죠. 메뉴 개발 같은 거는 친구가 거의 다 했고 자격증 친구가 했고 저는 보조 개념이에요. 거의. 보조 개념.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요리를 직접 좀 하셔야 되잖아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친구한테. 네. 조리사 친구와 함께 의기투합.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섭니다. 분업으로 하신 거예요? 네. 네. 볶는 건 이제 이 친구. 나중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나중에는 제가 조금 이제 불 다루는 거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저도 볶고 해야죠. 배운다는 게 재밌다는 생각.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살다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걸 이제 결정합니다. 이런 게 도전의 참맛이겠죠. 새로운 인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냅니다. 약해? 약하진 않은데 괜찮아요. 좀 졸이면 괜찮아요.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푸드트럭 창업을 앞둔 예행 연습에 시식이 빠질 수 없죠. 진호 씨의 친구 정윤 씨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시식을 하러 왔습니다. 평가가 어떨지 눈을 떼지 못하죠. 제가 원래 좀 민감해요. 비린내 나면 절대 안 먹어. 네, 맛있는데. 얘가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얘 맛은 괜찮아. 담백한데. 성공적인 시식평. 하지만 응원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대기업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반대했어. 야, 대기업을 왜 그만두냐? 미쳤냐 네가 지금. 이 다 뭐든지 고비는 있는 거야. 이 고비를 넘어야지. 쉬운 게 어딨냐 세상에. 이건 쉬울 것 같아? 저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쉬워. 저건 아마 더 굴욕적일걸.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와 진짜 끝내주는 직업 같죠.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꿈을 멈출 순 없습니다. 후회되지도 않고 지금은 불안하진 않아요. 친구가 같이 하니까.
같이 이제 옆에 있어주니까 든든하고 불안한 것도 없고 이제 좀 되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롭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런 데서 요리를 하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기회가 온다는 게 저 스스로도 다양한 경험 그리고 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잘해보려고 열심히 친구랑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시가 주최하는 야시장의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통과하면 야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꽁꽁이어서? 100여 대의 트럭이 참가한 이 품평회의 경쟁률은 2대1.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긴장돼요. 친구가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약간 면접 보는 기분이에요. 대기업 면접 보는 그런 분위기여서 비슷하겠다. 그죠? 거기보다 더 여기는 거의 어제 잠깐 왔었거든요. 트럭이 많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한 2, 3분밖에 안 있다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평가를 다 받고 가는 거라서 내가 선택한 퇴사 후회는 하지 않아 나만의 색으로 채색할래 색깔 고스펙 섞인 옛말 제발 책상 가득 차기 개발서라니 또 웬말 뭐든지 왜 또 눈치를 보는지 남 꼬투리에 곁눈질 어둡지 좁은 시야로 보는 길 눈을 위한 저울질보다 너와 어울릴 수 있는 걸 부디 찾길 바라 젊은이 우린 정글 위 목을 리 천둥벌 고숭이 터무니없는 짓도 조금씩 그래도 늦지 않아 오늘 소중히 뿌려둔 씨 언젠가는 거두길. 어서오세요. 올정입니다. 맛은 물론 위생 상태 그리고 독창성까지 평가단의 냉철한 심사가 이어집니다. 빡세여가지고요. 차주사 매장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면은 여기서 바로 삶아요. 저 솥에서 면을 삶아서. 심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면이 많이 풀어가지고. 잘 됐어요, 조씨? 모르겠어요.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먹어볼래? 면 그거 안 풀었는데. 안 풀었어요? 그렇게 많이 풀진 않았는데. 근데 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면이 풀어가지고 컵이 조금 해서 면을 살짝 보시고 면이 이렇게 좀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면은 많이 풀진 않았는데. 근데 좀 차갑긴 하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잘 되겠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뭐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매일매일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삶이 좀 인생이 좀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성공 실패를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나이 때는. 진호 씨의 도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꿈을 향한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난 나만의 멋진 꿈을 꿔 우리 화단에 노질 곳은 것 답답한 내 처지 곳을 펐던 거지 난 나날에 쫓길 수는 없어 계속해 행동에 행복에 자격 조건 미달은 없으니 전진해 어제 지내 오늘 다시 들 거야 그리고 우리 꿈의 채도는 내일 더 진해 그러니까 쭉 진행해 우린 위대해 다가올 미래 새 시대 대화를 기대해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청춘 그대에게 전합니다. 가슴속 깊이 감췄던 꿈이 있다면 이제는 당당히 꺼내보라고. 청춘 그대에게 고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라고.